자, 오늘은 정통 사진 유튜버로서의 첫날입니다. 장난기 빼고 진지하게 사진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담은 것은 나는 어떻게 하면 포르쉐 카탈로그 사진가가 될 수 있을까? 입니다. 포르쉐에서 차를 만들면 새로운 차 라인업이 되면은 사진을 찍겠죠. 그 사진가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사진가는 많지만 자동차 회사의 카탈로그를 찍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광고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큰 축에 속하는 피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포르쉐 911의 카탈로그 사진가가 될 수 있는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진을 찍는 데는 어떤 광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진에 대한 광원을 이해하면 나머지 제품 사진들은 그냥 우스울 정도예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고, 디지털 시대와 필름 시절이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필름 시절에 많은 커머셜 일을 해봤던 사람들을 디지털 시대의 사진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 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우리 직원들한테 필름으로 많이 찍어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광원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직접적인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을 다이렉트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광원은 여기 어딘가에 한 군데에 있겠죠. 직접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 조명의 특징은 자동차 자체가 반사체예요. 페인트도 그렇고 쇠도 그렇고 어떤 플라스틱도 몇 퍼센트의 반사를 갖느냐의 문제인데, 반사체입니다. 이 반사체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다이렉트 직접적인 조명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강하게 생깁니다.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조명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이것도 직접적인 조명의 예입니다. 이 광원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갔을 뿐이에요. 이게 10m건 20m건 가가지고 강하게 때리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햇빛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고 햇빛 같은 효과가 나고, 이것은 탑에 이제 소프트박스를 얻는 경우인데, 자동차 사이즈를 넘는 커다란 소프트박스를 써서 이 안에 라이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노출은 다 똑같아요. 조명을 때리고 그런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탑에서 소프트박스, 직접적인 조명이지만 간접 조명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소프트박스를 통해서 노출이 다 일정한 빛이 골고루 내려오는 겁니다. 요즘 LED 같은 광원이 많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전시장에 이런 식의 인테리어가 많죠. 그래서 자동차가 전시장에 가면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미세한 쉐입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유리, 반사체이지만 투명체잖아요. 그래서 반사가 아주 약하게 이렇게 쓱 나오는 거 있죠. 이 끝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려면 이거는 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찍는 조명에 대한 얘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조명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긁어주는 건데, 이건 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진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이 선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카탈로그 사진에 어울리지 않죠. 포인트 조명으로 이렇게 넣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예전에 필름 시절에는 이런 라인들을 분필로 그렸어요. 저는 여기서 이 휠하우스에 디테일이 안 나오도록 구두약으로 바르고 있었고, 제 친구는 여기에 분필을 이렇게 칠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간접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 직접적으로 라이트를 쏘는 게 아니라 이 사방 벽으로 라이트를 쏴서 이 굴곡 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보면 이 스튜디오 형태가 보이죠? 뒤에는 까맣게 돼 있고 사진 카메라는 여기 숨어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이 벽이 반사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죠. 사방으로 이 벽 쪽으로 스튜디오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빛을 여기로 때리고 여기로 때리고 여기로 때리고 여기로 때리고 여기로 때려서 이 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 조명. 차를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간접 조명. 근데 호리존트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이것도 어느 정도 스튜디오 모양에 따라서 개입을 하는 거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간접 조명. 빨리 넘어갈게요. 이것은 탑, 아까 말했던 직접 조명이지만 간접 조명처럼 커다란 소프트박스를 써서 자동차 면을 덮는 거죠. 자동차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박스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면을 다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프트박스가 큽니다. 이것도 소프트박스를 이용해서 이 면을 개입을 한 거죠. 유리를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이 유리의 굴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죠. 이렇게 여기에 굴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할 게 이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할게요. 나는 어떻게 하면 포르쉐 카다록 사진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거는 어찌됐든 계속 연구하고 자동차를 좋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죠. 최고 수준의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911 카다록 사진가가 되려면 911 라인업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것만 16개인데 다 911이에요. 다 이름이 달라요. 까레라, 카브리올레, 까레라4, 카브리올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까레라고 컨버터블, 그리고 까레라4 4륜구동이란 얘기예요. 4가 붙으면 4륜구동이고 카브리올레 모델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타는 사람들 중에 이 기본 까레라를 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분들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하는 남자들은 까레라를 안 타요. 잘 몰라서 여자분들이 이걸 살 수도 있고, S부터는 토크와 마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997 까레라 S가 있었는데요. 코드명 997에 911 까레라 S가 있었는데 출력이 굉장히 높고 토크가 높아서 뒷바퀴 굴림이잖아요. 굉장히 스핀이 뒤가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코너링을 돌 때 이렇게 뒤가 막 날아가요. 이렇게 비행 접시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이 차부터 위험한 게 뭐냐면은 달리고 있는데 이 차는 자꾸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은 더 밟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밟게 돼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차가.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차에서는 160km 정도 달리면 SUV로 100km 정도 달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200km는 쉽게 갑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특히 처음 가는 고속도로에서도 위험하고. 왜냐면 이 차는 엔진이 RR 형태여서 맨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 요게 바로 엔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고속도로도 달리다 보면은 왜 코너링이 심한 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아무튼 그런 라인업이 있고, 4S 4륜구동. 제 선배가 4S를 탔었고 전혀 다른 차입니다. 4S랑 S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대요. 저는 그 선배의 차를 못 타봤지만 그 선배는 제 차를 빌려서 타봤어요. 좀 더 안전한 차고, 4S를 타던 사람들은 S를 타면은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약간 그런 정도 차이. 그러니까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 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르가 모델이 있고요. 천장이 완전히 열리는 차를 911에서는 타르가라고 합니다. 까브리올렛이랑은 좀 다른 모델입니다. 들리고 천장이 들어가고 닫혀요. 그런 차고,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우리는 지금 포르쉐 911 카다록 사진가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사진 유튜버니까. 자, 그리고 GTS 모델은 장거리 여행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낮습니다. 포르쉐에서 GTS는 약간 다른 차보다 아주 약간이라도 낮아요. 더 낮으니까 좀 더 장거리 여행에 특화되어 있고, 까이엔도 마찬가지고 911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약간 더 높고 그 대신 빠지는 기술들이 약간씩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GTS 굉장히 좋아하죠. 포르쉐 매니아들은. 그렇고요. 또 이것도 두 가지의 가지치기가 있고, 4GTS 아무래도 출력이 조금 더 높아졌으니까 4가 있어야겠죠. 안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터보 모델, 그리고 GT3 지금 안 나온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시되겠죠. GT2나 약간 GT3에서 또 가지치기한 RSR 같은 모델이 나올 텐데, 아무튼 포르쉐 마케팅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다 똑같은 모양 아니야? 그러는데 터보는 또 이렇게 쬐끔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996부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터보 팬을 돌리는 커다란 터보 장치가 있고요.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빨리 할게요. 근데 이런 모델 라인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진을 찍으려면. 그래서 예를 들면 4S를 타면서 4S가 세상 최고의 차인 것처럼 하면 애매한 위치라는 거죠. 4S는. 그리고 저는 타봤던 사람이니까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4S는 최고의 차, 까레라 S는 최고의 차,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탈 수 있는 포르쉐 911다운 차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타르가 GTS 정도는 돼야 성공의 맛, 약간 이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라인업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포르쉐가 얘는 4S를 자꾸 열심히 찍네? 이러면 좋아할까요? 최고의 스피드 스터인 것처럼 찍네? 내지는 성공의 맛인 것처럼 찍네? 이러면은 포르쉐에서 우리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하지 않을까요? 이를 따기가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있다.
포르쉐 인증 중고차 및 연정 보증. 그러니까 포르쉐 사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포르쉐는 특이하게 인증 중고차 제도라는 걸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시세보다. 이유는 단단하죠. 포르쉐가 보증한다. 보증 기간 내까지는 신차처럼. 포르쉐가 새 차를 4년 보장한다, 5년 보장한다 그러면 인증 중고차 오늘부터 1일 5년 동안 보증해 줄게, 4년 동안 보증해 줄게 인데, 사실 이런 코드명 992, 911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뭐 몇 년 되긴 했지만, 까레라 4S가 인증 중고차에서 1억 6천이라고 치면은 그냥 중고차 시장에서 한 1억 3천? 1억 2천? 급하게 던지는 사람은 더 싸게도 있겠죠? 굉장히 그 금액 차이도 많이 나지만,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시승차를 인증 중고차로 팔 때가 많아요, 포르쉐에서. 그래서 이게 이 차가 만약에 시승차라면은, 시승차는 차를 이제 살까 하고 타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수가 시승차로 가져와서 유튜버들 막 빌려주죠. 그러면 우리 많이 봤잖아요. 유튜버들이 막 서킷 가져가서 새 차인데 막 200km 막 300km 막 밟아보고 막 새 차인데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차 보험 돼 있어요. 시승차. 포르쉐에서 아무나 운전으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가서 이 차를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고 나도 보험으로 처리를 하겠죠. 유튜버들 막 타고, 강병희 선수 같은 분이 또 막 타고, 서킷에서, 인제 서킷에서 막 극한 실험하고, 또 자갈길도 막 달려보고, 시승차로 하기 전에 막 유튜버들 빌려주잖아요. 무슨 차를 빌려주겠어요? 시승차를 빌려주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4년 전에 나는 렉서스 카푸어다 라는 사람이 렉서스를 손세차장에 차를 맡겨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나는 손세차 맡기고 다른 데 볼일 보러 안 간다, 아무리 바빠도. 왜냐? 내가 세차하는 저 아저씨들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세차할 때 세차하는 모습을 쳐다봅니다. 왜냐면 저 아저씨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포르쉐 중고 인증 차량을 사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시승차라면 막 이 유튜버 저 유튜버 막 타보고 길들이지도 않은 그런 차를 막 해가지고, 어차피 포르쉐에선 차를 잘 만들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달려도 상관없겠죠. 근데 렉서스를 그렇게 타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 차를 그 큰 돈을 주고 사서 애지중지 탈 거란 말이에요. 애지중지 막 끼면서 막 이 어떤 놈이 지나가면서 막 이거 긁는 거 아니야? 어떤 사생팬이, 어떤 스토커가 난 슈퍼스타니까 지나가면서 막 긁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에 잠도 못 잘 거고, 이 차 때문에 계속 잘 있나 확인할 거고. 본격 사진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까레라 S 탈 때 비 오는 날 잠수교로 가다가 신호등이 생긴 줄 몰랐어요. 가다가 그게 갑자기 빨간불이 켜지면서 앞차가 서고 톡 쳤어요. 앞차를 톡 쳤어요. 톡 쳤어요. 앞차는 그냥 이 정도 괜찮아요,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했는데, 트렁크가, 포르쉐는 앞에 트렁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트렁크 박스가 있어요. 여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살짝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트렁크 박스가.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수리비 얼마 지급했는지 나중에 문자 날라오잖아요. 여기 트렁크 하우스를 교체하고 뭐 조금 손봤다고 하는데 1,400만 원 나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타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1,400만 원 나왔습니다. 4년 전에 카푸어였던 사람이 만약에 이게 1억 6천이라면, 포르쉐 인증 중고차로 1억 6천이라면 이거 트렁크 하나 날아가는데 1,400인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입니다. 근데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여기 RR 방식이라고 맨 여기 뒤에 있어요. 후진하다가 톡 받았다. 바로 엔진이라니까요. 이거 여기가 다 엔진이에요. 여기가 뒤가 트렁크 박스가 박스 교체했는데 1,400인데 여기가 나가면 얼마가 들까요? 4년 전에 카포였던 사람이 걱정돼서 잠이 올까요? 어떤 곳에 주차를 했다고 봐요. 다른 차가 주차를 하다가 톡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잠이 올까요? 절대 돈 좀 벌었다고 쉽게 사면 안 되는 차입니다. 특히나 남을 못 믿고 그런 사람들은 사면 안 되는 차예요. 세차장 아저씨가 세차하는데 어떻게 할까봐 못 믿는 사람은 발레 파킹도 못 할 거고, 예를 들면 압구정 카페나 이런 데 갈 때 이 차 타고 가지도 못할 거고, 발렛도 안 맡길 거고. 요새 내가 직접 세울게요 하면 세우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발렛 타라 그러지. 발렛 있으면 못 믿어서 세울 때까지 막
눈을 풀아리고 있을 거고 막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통 사진 유튜버로서 포르쉐 카talog 사진가가 되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911 카talog을 찍으면 포르쉐 전 라인업에 대한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포르쉐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컨셉과 그것들을 끝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요. 지금 보시면 이런 박스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찍죠. 똑같은 라이트에. 근데 포르쉐 카talog 사진을 찍기로 한 사진가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나한텐 포르쉐 4S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도 포르쉐에서 이상하게 보는데, 근데 마치 4S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진가가 포르쉐 박스터를 무시한다면 얘가 우리 차를 잘 알고 있는 게 맞아? 포르쉐 박스터는 엔진이 여기 있어요. 엔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미드십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 쪽에 있어요. 그리고 포르쉐 911은 끝에 있어요. 이렇게 끄트머리에. 그래서 위험하고 운전하는 재미도 훨씬 더 박스터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GTS 4.0이라고 해서 이 엔진을 개조해서 4.0으로 늘린 거예요. GTS 4.0.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차는. 포르쉐를 찍기로 한 사진가가 박스터를 술집 여자들이나 타는 차다 일반화해버리고, 그러면 포르쉐에서 이 미친놈 아니야? 얘 타보기는 했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얘 차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911은 4인승 아니냐, 뒤에 의자 2개가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박스터는 의자가 2개밖에 없어서 이건 의자가 4개나 있는데, 한국에서 911은 2인승으로 등록이 됩니다. 2명밖에 못 타요. 4명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은 뒤에 2사람은 병원도 못 가요.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안 될 테니까. 우리나라에선 그 뒤에 2사람이 타면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포르쉐 매니아라면 911 까레라 S보다 타고 싶은 차는 박스터 GTS 4.0일 겁니다. 뭐하고 하면 한 1억 6천 정도 하겠네요. 차 정말 예쁩니다. 부럽네요. 1억 6천이라니.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유튜브 영상,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렉서스를 손세차 맡기고 세차하는 아저씨가 어떻게 할까봐 계속 쳐다보던 그 사람은 이런 차 사면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막 여기저기 CCTV 달아야 되고, 타고 나가면 막 사고 날까봐 막. 예전에 어떤 포르쉐 계기판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100km인가 200km인가 탔었고, 포르쉐 계기판에 그 평균 주행 속도가 나오거든요. 10km였나 20km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타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이 차를 왜 사? 과시하려고? 왜 사는 거야 이 차를? 평균 속도 20km로 한 달 동안 타려면. 이 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야 달려, 괜찮아, 달려 막 이렇게 해서 시속 150, 180 막 이렇게 나가는 차라니까요. S부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포르쉐 카탈록 사진가가 될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카탈록 사진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드렸으니까, 요약하자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커먼 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감도가 많은 사람들과 비슷해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랑도 비슷하고,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이 카탈록을 잘 완성시켜야 되는데, 4S가 성공의 맛, 박스타가 술집 여자들이나 타는 차라든지 이렇게 막 세차하는 사람을 못 믿듯이 그렇게 아무도 못 믿는 그런 사진가를 누가 쓰겠습니까? 나 혼자서 다 잘해 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자동차 사진을 잘 찍는 거에는 아주 간단한 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름 시절부터 이어왔던 사진가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찍습니다.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공식적인 사진에서 망원 렌즈를 씁니다. 이렇게 망원 렌즈, 이것도 망원 렌즈. 제가 망원 렌즈라고 하는 건 한 85mm 이상? 이거는 공식적인 사진이 아닌 것 같고 50mm 정도 쓴 것 같아요. 표준 렌즈 정도 쓴 것 같고, 이거 망원 렌즈죠. 망원 렌즈인 걸 어떻게 하냐면 원근감이 압축이 돼요. 원근감이 압축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광각으로 안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도 공식에서는 안 찍고, 이런 식으로는 특히나 더 안 찍고요. 망원 렌즈를 쓰지 않아서 원근감이 멀어 보이죠. 이 앞바퀴랑 이게. 그러면은 이 차의 정확한 모양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망원 렌즈를 쓰면 이 차의 정확한 모양을 가늠하기가 쉬워지죠. 이것도 광각 렌즈. 예전에는 다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디지털 시대의 사진을 배운 사람들이 쉽게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그럽니다. 959 명차죠. 원근감이 이렇지는 않잖아요.
보세요. 이 사진은 합성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합성한 걸로 보여요. 뭐 포르쉐에서 공식으로 찍은 사진이니까 959라는 차가 나오던 시절에 디지털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찍힌 거 보면은 이거는 새로 다시 찍은 사진인 것 같고, 박스터 이 사진도 보면 원근감이 앞바퀴와 뒷바퀴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데도 크기가 비슷해 보이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 찍죠. 그러니까 광각 렌즈를 잘못 쓰면 안 돼요. 이게 자동차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까레라 GT 어떤 식이냐면 요즘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이렇게 찍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그리고 이 사진은 모두 다 합성이에요. 이 하늘도 합성, 여기도 합성. 예전에 필름 시절에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야외에서 찍을 때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두고 각도를 정하고 바깥 날씨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럴 때 하나에서 스캔집에 보내서 합성을 해버립니다. 필름 자체에서. 그렇게 찍었었고, 이 사진은 이렇게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시면 망원 렌즈죠. 이 앞바퀴와 뒷바퀴가 원근감이 압축돼 있죠. 그래서 자동차의 형태가 아주 잘 보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사람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품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각 렌즈를 너무 쉽게 쓰는 게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처음으로 정통 사진 유튜버로 변신한 다음에 유튜브를 만들어 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방송 하나로 자동차 사진을 어떻게 잘 찍는지를 어떻게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요것저것 하면서 계속 사진 얘기만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